비폭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과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은 평화적이고 단합된 행동을 통해 더 큰 울림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폭력은 우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적인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고립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더욱더 결집시킬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절대 믿으셔야 합니다. 간밤에 뜬 눈으로 밤을 새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의 방송 영상의 댓글들 중에서 내가 평생 살면서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펑펑 우는 날이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는 글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나 많았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글들을 읽으면서 어젯밤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러는데 당사자인 대통령의 고통은 더 말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고통의 와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서 긴급하게 당부의 말씀을 내놓으셨습니다. 폭력만은 절대 안 된다면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신 것입니다. 특히 새벽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을 동반한 분노의 표현에 대해서 크게 놀라시면서 이는 좌파 세력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깊이 이해하고 있지만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자유파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초래할 수 있고 저들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폭력적인 저항은 깊은 분열을 남길 뿐만 아니라 억압을 정당화할 명분을 상대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대의 분노를 자극하고 폭력을 유발해서 탄압의 빌미로 삼은 적이 많았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의 도발이 먼저였더라도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리적 분노의 표출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주의의 회복과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그 가능성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폭력 대신 비폭력을 선택한 운동이 훨씬 더 강력한 도덕적 정당성과 우위를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운동은 억압적인 제국주의에 맞서 도덕적 우위를 선점한 대표적인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간디는 폭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더 큰 갈등을 초래한다고 보았으며 비폭력을 통해 상대방의 양심과 도덕적 책임을 자극하여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역사의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나 부당한데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냐. 혈기왕성한 젊은이들로서는 분노를 그렇게라도 표출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법치의 관점에서 특히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폭력적 시위는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기보다 오히려 불리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평화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그 어떤 폭력을 동반한 시위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망치는 것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는 비폭력적 항의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첫째, 비폭력은 도덕적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폭력 없는 저항은 상대방의 억압을 더 부각시켜서 국제사회와 대중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비폭력은 광범위한 대중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큰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비폭력은 폭력의 악순환을 방지합니다. 폭력은 또 폭력을 낳게 됩니다. 폭력은 보복을 초래하기 때문에 문제를 악화시키지만 비폭력은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넷째, 비폭력은 억압체제 내부의 도덕적 갈등과 분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군대나 경찰 등 억압적 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
폭력적 진압에 대해서는 양심적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다섯째, 비폭력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폭력적 저항은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폭력은 사법부와 좌파 세력들에게 억압을 정당화할 구실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적 지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의 분노와 열정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다면 이는 오히려 대의명분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물리적 항의, 폭력적 행동은 좌파 세력들에게 평화와 질서를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제공할 위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법치와 정의 회복이라는 온 국민의 간절한 목표 달성을 더 한층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2030 세대가 느끼는 분노와 좌절감과 그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이해 못할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만은 철저하게 비폭력적인 방법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폭력은 단기적인 분출로 일시적인 만족을 줄지도 모르지만 그 후유증이 너무나 크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비폭력적 방법은 얼른 보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즉시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국민의 마음을 얻고 점점 더 지지를 쌓아나가면서 때가 무르익으면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차분히 사람들을 목표에 집중시키고 이해시켜서 결국 다수의 연대와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폭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과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은 평화적이고 단합된 행동을 통해 더 큰 울림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폭력은 우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적인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고립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더욱더 결집시킬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절대 믿으셔야 합니다.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밝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우시더라도 윤 대통령의 당부 말씀처럼 폭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을 통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고, 자유민주주의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외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화로운 시위와 비폭력은 역사를 바꾸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폭력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넬슨 만델라는 비폭력적인 행동이야말로 억압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자유를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나야 할 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